자,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과제는 이 수업에서 여러분들이 딱 하나 경험을 쌓고 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중요한 과제로 여러분한테 드리는 그 과제에 대해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평가 계획서를 작성하게 하는 건데요. 개인별로 하는 겁니다. 평가 계획서라고 이름은 돼 있지만 그냥 체육 수업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세요. 체육과 교육 과정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시고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뭐 기한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지난 시간에 그 교과 협의하면서 학년별 교육 내용 선정까지는 했었어요. 이제 그게 어떤 건지는 이제 한 번씩 경험을 해보시고 고민은 짧게지만 해봤죠. 그거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수업을 만드는 걸 해보는 겁니다. 이 과정을 하는 교사와 하지 않는 교사는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이 과정을 미리 생각을 하고 현장에 나가서 해야 하는 교사와, 그리고 이제 신규 때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해야지라고 하는 교사는 그 수업을 임하는 자세부터 수업이 즐거운가 즐겁지 않은가도 차이가 엄청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느 학교에 딱 발령을 받아 갔는데 이미 이 선생님들이 야, 몇 학년은 뭐 하는 걸로 다 정해졌어 라고 얘기하면 그걸 바꿀 수는 없더라도 그거에 대한, 예를 들어 내가 농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농구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는 내 의견이 내가 수업을 하는 교사이기 때문에 반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평가를 만들고 개발하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싫어하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후배가 짠 나타나서 제가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적극적으로 얘기했을 때 그거 하지 말라고 반번에 짜는 분은 안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항상 이런 쪽으로 연계를 하면,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 내공이 엄청 쌓일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드리는 평가계획서 이 과제는 이제 글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다음에 아마 10월 말쯤에 아마 제가 설명을 드릴 과제, 두 번째 드릴 과제는 실제로 수업을 지도하는 데 필요한 장면을 영상으로 만드는 그런 걸 할 거거든요. 일단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멘트를 많이 날렸는데 핵심은 이거예요. 이거 실제 하는 거보다 이거 생각하면서 하는 게 훨씬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머릿속에서 아직 안 한 거에 시행착오가 없거든요. 근데 실제 실천하다 보면 부족한 점, 기준이 너무 쉬웠구나, 기준이 너무 어려웠네, 막 이런 거 나중에 반영이 다음 학기에는 되겠지만 일단은 고칠 수 없는 단계도 있거든요. 일단 이거를 잘 만드는 게 중요한데 그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양식을 드릴 거예요. 그 양식을 열어보시면 이런 딱 있어요. 여기 학번 이름 쓰시고 지난번에 교과 협의로 했던 그거를 일단 똑같이 하나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3개 학년을 다 쓸 거예요. 교육 내용을, 신체 활동을 선정을 해서요. 참고하는 자료는 지난번에 다 드린 것처럼 다 드릴 거예요. 교육과정 문서를. 신체 활동을 선택을 하시고 3개 학년에 2개 학기를 다 만들면 어마어마한 양이 되기 때문에 그건 실제 단위학기 교육과정이 되겠죠. 혼자 할 수 없는 수준이 될 수, 혼자 할 수 있다면 대단한 역량이고 노하우가 되겠지만, 그래서 이 3가지를 여기 있는 3학 3개 학년을 다 하고 그 중에 내가 하고 싶은 학년을 선택을 할 겁니다. 모든 이제 선택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하고 싶은 학년을, 예를 들어 나는 1학년, 특히 영역형 경쟁이 하고 싶으니까 1학년을 골라야지라고 고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가 항목을 정하는데 7차 교육과정까지는 한 학기에 실기평가를 3개 하라고 아예 명시가 된 적이 있었어요, 옛날에. 근데 지금은 그런 건 없거든요. 근데 보통 보면 제가 수업을 해보면 한 학기에 3개에서 4개 정도 항목, 3개에서 5개 정도 항목이 딱 적당한 것 같아요. 그 탄력적인 수업 운영까지 고려를 하면. 이건 제 그냥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너무 제가 이거 예시로 평가계획서도 드리겠지만 그냥 참고만 하시고 자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보면 5가지 영역별 신체 활동을 전부 다 평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 가지 영역에서 평가를 하고 그 영역에 대해서 뭐 인지적 이해하기 평가라든지 뭐 다른 걸 할 수도 있고요. 등성할 수도 있어요. 이건 수업을 한다는 얘기고, 다른 교과도 수업한 모든 걸 평가하지는 않으니까요. 어떤 걸 평가할지를 고르는 겁니다. 이제 이 표를 보고 생각을 하고요. 작성한 다음에
예를 들면 이거는 옛날 2012 개정 교육과정을 기본으로 했던 예전에 2015년도 당시의 내용인데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나는 1학년을 하고 싶다면 1학년을 고르는 겁니다. 줄넘기, 단거리 달리기, 농구, 대나무, 춤, 축구로 돼 있으면 요거를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요즘 교육과정에는 성취기준, 성취평가제라고 해서 성취기준 넣는 게 나오거든요. 이제 한 개 학년의 교육과정을 선택을 해서 이제 국가교육과정 문서도 제가 다 제공을 해드릴 건데 거기 보면 그냥 체육과 교육과정 말고 체육과 교육과정 성취기준 및 평가기준이라고 있어요. 문서가.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이게 그 문서의 한 부분인데요. 영역형 경쟁에 대한 성취 기준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성취 기준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감상, 이해하기, 분석 이런 거고 여기 보면 창의적으로 적용, 실제로 경기에 활용할 수 있으며 뭐 과학적 원리를 이해하고 운동 소속에 적응하면 이런 게 있거든요. 요게 성취 기준이에요. 해당 영역에.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상중하 이런 식으로 해서 평가는 이런 식으로 해라. 그래서 잘 보시면 이거를 이 성취 기준을 영역별로 잘 보시면 이 부분만 다르고 뒤에는 다 똑같은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어느 정도 패턴이 있어요. 그거를 일단 파악을 하시고 예를 들어 내가 농구를 하겠다고 했으면 영역형 경쟁 스포츠에서라고 기술을 하는 게 아니고 성취 기준을 농구 경기에서 활용되는 유형별 경기 이런 식으로 바꾸면 내가 담당하고 있는 학년의 그 농구 수업의 성취 기준이 되는 거예요. 평가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기준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면 되는데 이거는 그냥 평가 기준은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담아두고 이걸 구체화시키는 평가는 뭐 골밑슛을 30초에 몇 개면 A, 몇 개면 B 이거는 이제 우리가 평가 계획서에 넣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일단 이 성취 기준을 명시하는 건데 이쪽 거 말고요. 성취 기준을 명시합니다. 예를 들어 농구를 하기로 했으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까 거기 있던 걸 그대로 써셔도 되고 이런 식으로 요약만 해서 농구 경기의 방법과 전략을 이해하고 경기에 활용할 수 있으며 경기 상황에 맞게 창의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이게 내가 담당하고 있는 학년의 경쟁 활동, 농구 영역에 대한 성취 기준이라고 그냥 명시를 해놓고 이 다음 항목부터는 이거는 모든 영역에 대한 성취 기준은 다 있어야 돼요. 수행 평가를 하지 않더라도 이제 본격적인 이제 수행 평가에 대한 내용이죠. 학기별로 이번 학기에 뭘 하는지 일단 요약하는 표가 있습니다. 이건 파일을 보시면 다 이해돼요. 그래서 보통 체육교과는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식으로 따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 기말고사에 한 번에 입력을 거의 다 하고요. 그다음 이제 지필평가 자체를 안 하셔도 돼요. 요새 안 하는 학교가 더 많아요. 안 하는 추세는데 근데 지필평가를 하고 싶으면 그냥 이거는 지필평가 문제는 지금 내는 거 아니에요. 여기 뭐 선택형 20점을 하고 여기 80점을 하겠다면 80점 하고 지금 이 학교는 한 학기에 하나, 둘, 셋, 네 개의 수행평가를 하고 기말고사를 하는 형식의 표인데 이 표를 꼭 지킬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 칸을 나눠서 5개를 하셔도 되고 줄여서 3개를 하셔도 됩니다. 이 해당 학기에 퍼센트를 명시하고 이렇게 갑니다. 수행평가별 항목별 점수까지 밑에 기록을 하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걸 아예 안 하면 여기 0%죠. 이거 안 쓰셔도 돼요. 다시 하고 수행평가 100% 하고 여기 뭐 농구를 40점 그다음 뭐 무슨 달리기를 20점 이런 식으로 적는 겁니다. 그게 비율이 되는 거예요. 자, 수행평가는 요거를 기억을 해주세요. 내가 2학년에 체육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으면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배점을 높이 주면 됩니다. 내가 이번 1학년에게 초점을 맞추는 건 축구다 하면 축구 배점을 높이는 거예요. 이게 선언이에요. 축구가 중요하다는 걸 아이들한테도 알려주는 거고 수업의 비중도 거기에 두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교사의 판단에 따라서 충분히 가능한 거고 동교과 교사와 협의를 하고 이제 실제로 공표가 되는 거죠. 이번 학기 체육 수업은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이렇게 여기 뭐 기말고사 20점이고 수행평가 80점 만점인 학교 그 당시 기록이었어요. 평가계획.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각 항목별로
정량평가, 그러니까 딱딱 끊어지는 게 있어요. 끊어지는 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해당 영역, 이게 구체적 기준이 예를 들면 50m 달리기를 한다고 치면 6.8초 이상은 20점, 뭐 7.5초부터 6.8초까지는 18점, 이런 식의 하는 게 이제 정량평가죠. 말 그대로 딱딱 떨어지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걸 할 때는 이제 구체적인 평가 방법을 명확하게 이 밑에 진술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거 일반적으로 세부적이면 세부적일수록 타당도는 올라가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3단계 아니면 5단계를 많이 해요. 근데 특히 정량 평가일수록 5단계 평가를 많이 합니다. 이제 필요한 경우에 그림을 삽입하면 좋아요. 예를 들면 이제 배구를 하는데 제가 평가를 만들었을 때 배구 평가를 10점짜리 4개 합쳐서 40점짜리 평가를 하는데 더블을 해서 몇 개를 이상 넣으면 이렇게 하기 정량 평가를 하고 패스랠리를 어떻게 하고 요 밑에 이제 중계방송은 체크리스트죠. 일종의 루브릭 같은. 그래서 요거는 정성평가로 보시면 되고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설명만 봐서는 이해가 안 된다 싶으면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줄 수 있고요. 이거는 요 앞에서 한 사람이 공을 던져주면 언더핸드 패스해서 네트 너머에 여기다 집어넣는 평가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그림을 사용할 수 있으면 그림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평가 방법에 대한 거는 이 주저리 길게 안 쓰셔도 되고요. 명확하게 딱 보고 이해할 수 있게 쓰면 내 평가 계획서를 체육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봐도 이해할 수 있게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성평가는 반대로 이거는 제가 드린 틀은 정답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뭐 구체적인 평가 방법을 명확하게 진술해야 되고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게 좋습니다. 정성평가를 해도 이건 뭐 체크리스트죠. 뭐 팔의 각도는 몇 도가 되는지 보겠다. 무릎은 구부리는지 안 구부리는지 본다. 팔의 이 모양은 팔꿈치는 이렇게 최대한 붙인다. 이렇게 해서 몇 개 항목에 충족을 하면 몇 점을 준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성평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정성평가, 정량평가는 기술적으로 선생님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셔도 되고요. 대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평가를 계획을 할 때 이 수업을 통해서 내가 학생에게 기대하는 게 이 평가를 연습하면서 이 학생에게 기대하는 내용이 향상되도록 평가를 계획하세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탁구를 하는데 얘가 서브 하나는 제대로 넣게 하고 싶어 그러면 서브 평가를 하시면 되고요. 종합적인 경기력을 보고 싶다고 하면 경기력 평가하는 방법을 만드시면 돼요. 경기력 평가 시스템을 만들든지 아니면 실제 경기를 해서 경기 결과를 가지고 평가를 하든지 여러 가지가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예를 들어서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필요한 경우에 그림을 삽입할 수 있고요. 정성평가 같은 경우에 우수, 보통, 미흡, 매우 우수, 매우 미흡 이런 식으로 가능하겠죠. 기준 5개 기준을 4가지 기준 중 3가지 충족하면 만점 이런 식으로라도 기술할 수 있고요. 예를 들면 스텝박스 작품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한 거죠. 말 그대로 이런 평가 기준이 5개 있는데 이 5개 중에 5개를 충족을 하면 이렇게 되고 근데 이 평가 기준을 충족했는지 안 했는지는 교사가 판단을 하는 교사의 전문성에 의해 가능합니다. 이 정도만 돼도 세부적으로 괜찮은 평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정성평가를 항상 왜 네 맘대로 A, B, C 주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정도의 평가 기준만 만들어놔도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요거 과제는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고 제가 기대하는 게 이게 이거예요. 이거. 체육교육의 사실 핵심이에요. 실제로 수업을 얼마나 잘하는지는 평가계획에 따라서 가기 때문에 평가계획서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는 게 물론 이제 수업 시연을 하고 당장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수업 지도안이나 이런 게 더 중요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평가계획서를 스스로 만들고 고민하는 교사가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교직생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신경 써서 평가계획서를 작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오늘 밤 늦어도 내일 아침까지는 제가 올려놓을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제출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지금 설명드린 영상이랑 같이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이나 있으신가요? 과제에 대해서? 네, 과제는 Y7을 통해서 다 안내 드리고 받을 겁니다. 자,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